한국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아마 카카오톡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잡한 문화가 숨어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페인에서 온 29세 에바입니다.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한류에 매료되어 서울로 온 그녀가 K뷰티 회사에서 겪는 일은 정말 눈물겨우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응키읔, 기역기역, 유유 같은 자음 하나로도 사람을 평가하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 이모티콘 하나 잘못 써서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중한 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눈총을 받는 현실. 하지만 에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내죠. 과연 에바는 어떻게 한국의 복잡한 카톡 문화를 정복하고 진짜 한국인처럼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작은 광고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던 에바. 로드리게스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9살, 늦지 않은 나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니 말입니다. 에바, 정말 괜찮겠어?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잖아. 동료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바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토픽 5급이야. 충분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바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공항, 그 한글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짐을 찾고 지하철을 타며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마음은 벌써 뛰고 있었습니다. K뷰티 브랜드 뷰마인드의 인턴 면접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광고 경험과 한류에 대한 열정을 어필했고 면접관들도 만족스러워했죠.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브랜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인사팀장의 말에 에바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출근 날, 에바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죠. 동료들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윤지 대리는 따뜻한 미소로 에바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지 대리의 정중한 인사에 에바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뷰마인드 마케팅팀이라는 방 이름을 보며 에바는 기대에 찼죠. 드디어 한국 직장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응키읔. 에바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음 2개로 대화를 하는 건가요? 고지어 기역기역, 키읔키읔, 유유 같은 메시지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에바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한국어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었죠.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어인가? 에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에바씨, 카톡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에바의 솔직한 대답에 윤지 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거 다 줄임말이에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에바의 본격적인 카톡 문화 체험은 첫 번째 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제품 론칭을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이었죠. 팀장인 박진경 부장은 냉철하고 완벽주자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경쟁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박진경 부장의 엄중한 목소리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에바도 자연스럽게 등이 고다졌죠. 회의가 끝난 후 단체 카톡방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업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에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디자인 시한 내일까지 기억니은? 태영 디자이너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바는 기억니은이 뭔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벌써 이응키읔, 기역기역, 이응시옷 같은 답변을 보내고 있었어요. 에바는 정중하게 긴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 시안 검토해서 내일까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카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에바는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지 대리가 에바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바 씨, 카톡에서 너무 정중하게 쓰시네요. 정중한 게 나쁜 건가요? 에바가 순진하게 물었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윤지 대리의 설명에 에바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정중함이 예의였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색하다는 거죠. 그날 저녁 에바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카톡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이응키응는 오케이, 기억기억는 고고, 키읔키읔는 웃음소리, 이응시온는 OS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바는 용기를 내어 카톡방에 이응키읔이라고 써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타이밍이었죠. 박진경 부장이 중요한 공지를 올린 직후였는데 에바의 이응키읔이 마치 대충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바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박진경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에바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장실로 향했죠. 카톡 예의를 좀 배우셔야겠어요. 이건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 소통 도구거든요. 박진경 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에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몰라서요. 그날 오후 에바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어는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통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스페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문화적 장벽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에바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제품 런칭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죠. 박진경 부장이 카톡으로 PPT 수정본 오늘 오후 6시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 복잡한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그 이모티콘의 의미를 파악하느라 1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고 있는 건지 화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인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다른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PPT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박진경 부장이 보낸 이모티콘은 급함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에바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에바는 PPT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진경 부장은 다음날 아침 전체 팀 미팅에서 에바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제 PPT 건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마감 시간도 못 지키고 이모티콘 해석도 못하고. 박진경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에바를 바라봤죠. 에바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티콘 의미를 잘못 이해했어요. 하지만 박진경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감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이모티콘 하나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박진경 부장의 말에 에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태영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박진경 부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건 기본 소양 문제예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죠. 박진경 부장의 말은 마치 에바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에바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에바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마케터였는데 여기서는 이모티콘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에바는 작은 원룸에서 스페인에 있는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에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에바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톡 문화, 이모티콘, 그리고 오늘 있었던 공개적인 지적까지 말이에요. 미안해, 딸아. 엄마가 말렸어야 했나 봐. 엄마의 말에 에바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질 에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윤지 대리였죠. 에바 씨, 괜찮으세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에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새겼죠. 박진경 부장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어색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 같다. 에바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토픽 5급 실력도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카톡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죠. 다음날 출근길도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이 카톡하는 모습을 보며 에바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을 쓰고 줄임말로 대화하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여전히 카톡방에서 이응키읔, 기역기역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에바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지 대리가 약속대로 에바를 찾아왔습니다. 에바 씨, 가요. 윤지 대리의 따뜻한 미소에 에바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죠.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정말 힘드셨죠?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이 회사 왔을 때 비슷했어요. 카톡 문화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윤지 대리의 고백에 에바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게 카톡 문화라니요. 정말요? 한국 분도 어려워하세요? 에바의 질문에 윤지 대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회사마다, 팀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도 적응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 말에 에바는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윤지 대리는 계속해서 에바를 격려했어요. 부장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에 대한 기준이 높으실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윤지 대리의 말에 에바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바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대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배우겠다고 결심했죠. 퇴근 후 에바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 인터넷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뒤져보고 유튜브에서 카톡 사용법에 관한 영상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카톡 문화를 어려워한다는 기사였죠. 에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에바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카톡 예시들을 노트에 정리했죠. 그때 윤지 대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에바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화이팅.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에바는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써서 답장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더 잘할게요. 보내고 나니 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에바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는 태영 디자이너가 혼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에바가 인사하자 태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중이 더 잘 돼서요. 에바 씨도 일찍 오셨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에바 씨, 괜찮으시면 제가 카톡 문화 좀 알려드릴까요? 태영의 제안에 에바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문화가 낯설었어요. 태영의 솔직한 말에 에바는 친근감을 느꼈죠. 점심시간에 태영은 에바를 회사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카톡 문화교정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요? 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먼저 태영은 자음 줄임말부터 설명했습니다. 이응키응는 오케이, 기역기역는 고고, 시옷기역는 수고, 치읓키응는 축하해. 태영이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에바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걸 써야 해요? 에바의 질문에 태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급할 때는 짧게, 여유 있을 때는 길게 써도 되고요. 다음은 이모티콘 사용법이었습니다. 태영은 자신의 카톡을 보여주며 실제 대화 예시를 설명했어요. 이 이모티콘은 웃긴다는 뜻이고 이건 화났다는 뜻이에요. 에바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어떻게 다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연습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거든요. 태영의 격려에 에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영과 에바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 실제 카톡 대화를 연습했어요. 태영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에바가 적절한 답변을 해보는 시기였죠. 자, 이제 부장님이 내일 회의 준비 완료?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답할까요? 태영의 질문에 에바는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라고 길게 썼는데 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길어요. 이응 완료나 넵 완료 정도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연습하자 에바는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길이와 톤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태영은 또 다른 비밀 무기를 알려줬습니다.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만들어요? 에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에바 씨만의 스타일로요. 외국인 감성과 한국 감성을 섞은 거죠. 태영의 아이디어에 에바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라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소통 방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에바는 처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태영의 제안을 듣고 난 후 에바는 밤잠을 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만의 이모티콘을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스페인에서 광고 일을 할 때도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했었죠. 다음날 아침 에바는 스케치북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영을 만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태영 씨, 어제 말씀하신 이모티콘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바의 말에 태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에바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밤새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감정을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나 표정을 귀엽게 그린다든지 아이고 하는 할머니 표정 같은 거 말이에요. 태영은 에바의 스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참신했어요. 오, 이거 정말 괜찮네요. 특히 이 아이고 표정은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귀여워요. 에바는 더욱 신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헐이나 대박 같은 감정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표현들을 배울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태영은 점점 에바의 아이디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회사에서도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정말요? 에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대로 기획서를 만들어 볼까요? 그날부터 에바와 태영은 본격적인 이모티콘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카페에서 만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에바는 감정 표현과 컨셉을 담당하고 태영은 디자인과 기술적인 부분을 맡았죠. 오모나 시리즈는 어때요? 놀랐을 때, 당황했을 때, 기뻤을 때의 오모나 표정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바의 제안에 태영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읔키읔 국제판도 만들어봐요. 웃음소리를 시각화하는 거죠. 태영의 아이디어에 에바도 박수를 쳤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완성된 기획서를 들고 윤지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부장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에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지 대리는 기획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특히 이 한국 감정 번역기 컨셉이 좋아요. 부장님이 좋아하실까요? 에바는 여전히 박진경 부장이 무서웠거든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보여드려보죠. 요즘 회사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었거든요. 윤지 대리의 말에 에바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지 대리가 박진경 부장에게 기획서를 전달했습니다. 부장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기획서를 읽어가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바가 만든 거라고요? 박진경 부장의 질문에 윤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영 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한 것 같아요. 박진경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번에 에바를 심하게 꾸짖었는데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다니 의외였거든요. 흥미롭네요. 일단 시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박진경 부장의 말에 윤지 대리는 기뻐했습니다.
에바는 부장의 반응을 듣고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정말요? 부장님이 관심을 보이셨다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윤지 대리의 말에 에바는 태영을 꽉 안아줬습니다. 태영 씨 덕분이에요. 에바와 태영이 이모티콘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가 갑자기 잡힌 거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경쟁사들이 벌써 해외 진출하고 있거든요. 박진경 부장은 전체 회의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문제는 발표 담당자였습니다. 원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던 이 과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게 된 거예요.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누가 이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박진경 부장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발표였거든요. 그때 윤지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에바 씨는 어떨까요? 외국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에바에게 집중되었어요. 에바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직 카톡 문화도 완전히 적응 못했는데 이런 큰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박진경 부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바 씨, 할 수 있겠어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에바를 바라봤죠. 해보겠습니다. 에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었지만 이번이 진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이번 발표가 회사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박진경 부장의 경고에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에바는 발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태영도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했죠. 여기서 에바 씨만의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태영의 제안에 에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감정 표현 전략으로 차별화할 수 있겠네요. 에바는 자신이 개발한 이모티콘을 발표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감정 표현을 전 세계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전략이었어요. 발표 당일 에바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중국과 미국의 바이어들, 그리고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까지 모든 시선이 에바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마인드 마케팅팀의 에바 로드리게스입니다. 에바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모티콘 전략 부분에서 에바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한국의 대박, 헐, 어머나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이 이모티콘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을 전달합니다. 한국 제품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에바의 설명에 중국과 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어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이 감정 표현 전략을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에바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의 반응을 읽고 적절한 감정 이모티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진경 부장의 표정도 처음으로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에바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때 중국 바이어가 화상 카메라로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이모티콘 전략은 우리가 찾던 차별화 포인트네요. 이어서 미국 바이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건 처음이에요. 이 전략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면 분명 성공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어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박진경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까다롭게 굴던 해외 바이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에바 씨, 정말 훌륭했어요. 박진경 부장이 처음으로 에바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의 감성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네요.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이 모두 에바를 축하해줬습니다. 윤지 대리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보는 내가 다 떨리더라고요.
태영도 에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에바 씨예요. 이모티콘 아이디어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에바는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진경 부장이 에바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바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에바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죠. 부장실에서 박진경 부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대했네요. 에바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가진 감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못 봤어요. 카톡 문화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박진경 부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에바는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의 정식 멤버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인턴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말이에요. 박진경 부장의 제안에 에바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직원으로요? 에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에바 씨의 이모티콘 프로젝트도 회사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겠어요. 몇 주 후 에바가 개발한 한국 감정 번역 이모티콘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모나 시리즈, 키읔키읔 국제판, 아이고 할머니 등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무엇보다 에바는 이제 팀의 진짜 일원이 되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응 키읔, 기억을 쓰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이모티콘도 활용했죠. 에바 씨, 이제 진짜 한국인 다 됐네요. 윤지 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키읔키읔 에바가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대답하자 모든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바는 스페인에 있는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에바의 환한 미소에 엄마도 기뻐했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엄마의 말에 에바는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에바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카톡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 에바는 지하철에서 자신이 만든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모나 표정으로 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키읔키읔 이모티콘으로 웃음을 표현하는 한국 학생들까지. 에바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태영이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바씨,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고마워요, 태영씨. 정말 가족 같아요. 에바의 말에 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에바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난 따뜻한 고향이 되어 있었거든요. 카톡 문화라는 작은 벽을 넘어 더 큰 세상과 연결된 에바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